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7일 총선 이틀 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정안기 박사님을 모시고 아주 좋은 책을 소재로 해가지고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주 시간도 넉넉하게 그리고 충분히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현대사에서 좀 묻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 박사께서 충성과 반역이라는 책을 내셔가지고 발굴한 내용입니다. 충성과 반역은 조갑제닷컴에서 출판했는데 590페이지나 되는 책인데 제목이 충성과 반역, 검은 역사의 살아있는 유령들, 이들이 6.25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이들이 누구냐? 대한민국 창군, 건국과 호국의 주역이었던 일본군 육군 특별지원병이다. 1930년대 말에 6대 1이 되는 시험을 거쳐서 일본 제국 육군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 싸웠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건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만드니까 그 군대에 하사관으로 장교로 들어와서 한 축을 이루었다. 우리 군대 장교단, 우리 분장교단의 한 축을 이루었다. 이분들이 6.25 때 가장 용감하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송요찬 육군 참모총장, 최경록 육군 참모총장 등 수십 명의 장성들을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군에 지원을 했다 하는 것이 일종의 레터가 돼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더구나 군대 안에서도 좀 푸대접을 받은 면이 있는데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민족에 반역해가지고 일본군에 봉사했고 그 덕분에 군사기술을 배워가지고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그러니까 민족 반역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할 수 있었다는 아주 역설적인 아주 도발적인 주제를 건 책입니다. 지난번에 한 1시간 반쯤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우선 총선 잘 치렀습니까? 예, 잘 치렀습니다. 예. 우리 정안기 선생은 이영훈 교수와 함께 유명한 책이 된 반일 종족주의를 내신 분이기도 하고 이 책은 일본에서 아주 수십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번 총선에 있었던 이 반일 종족주의적인 표현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토착외구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예. 토착외구란 말은 주로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합당을 향해서 토착외구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막말인데도 이상하게 통합당에서 그게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찾아보면은 토착외구란 말을 좌파 진영에서 우파 유명 인사를 향해서 막 쏟아붓습니다. 특히 타겟이 된 사람이 나경원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번 총선에 이런 구호가 많이 붙었어요. 100년 친일 청산, 70년 적폐 청산. 이번 선거가 난데없이 어느 한 축에서 보면은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오늘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크게 실패했다. 뭐 지게 됐던 이유도 바로 그 좌파 세력들이 깔아놓은 친일과 반일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버림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당한 그런 이제 결과를 낳았지 않는가. 그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보수 진영에서 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해내기 위해서는 역시 반일과 친일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이는 역시 그 프레임에서
그 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토착외구에 대한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인이면서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렇죠. 뭐 그러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 가리키는 말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이 과연 토착 외구입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들이고 아니면 하는 행위들이 한국의 이익이 아닌 일본의 이익을 뭐 대변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 용어는 인종주의적인 용어고 일국의 어떤 그런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착 외구라는 말을 어원을 잘 보면 외구인데 그죠? 외구가 고려 시대에서 이제 우리 조선조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말씀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이쪽을 많이 약탈했던 외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외구란 말을 한자로 그대로 쓰면은 구자가 뭐냐 하면은 그게 강도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토착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한국 사람인데도 일본 강도 같은 짓을 한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욕입니다. 최악의 욕인데 문제는 이걸 나경원 의원이나 전혀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아닌 사람을 가지고 더구나 통합당이 무슨 친일을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말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이것은 문명국가에 있을 수 없는 거고 이건 인종주의적 발언이고 헤이트 스피치, 정오를 유발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나는 국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작심하고 한국 정치인들이 한 발언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인종주의적 발언을 한다. 일본 사람을 유대인으로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해가지고 국제사회에 고소하고 사과하러 간다면은 이거는 한국이 말하자면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망신. 그래서 앞으로 이 토착 외구라는 발언을 하는 공직자는 이게 몰아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뭐 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번 선거 역시 반일 대 친일 프레임에 갇혔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번 이 반일 친일 프레임에 제일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일제시대를 살아보지도 않고 일제시대를 교육을 통해서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관념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이걸 깬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이 친일 반일 프레임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뭐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저의 책에서도 바로 그 점을 의식하고 이 책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우리가 친일파라고 불리는 그동안에 간주되어 왔던 예를 들어서 윤치호라든가 이강수라든가 최남선이라든가 등등의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친일파로 분류되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인사들이 실제로는 알고 보면은 친일을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게 되면은 이 협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국주의 그 정책에. 하지만 협력을 하면 그냥 협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자기들도 뭔가를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의 정략성이라는 말을 제 책에서는 주로 핵심 키워드로 사용합니다만. 협력의 정략성. 그렇습니다. 예, 협력하면은 계획이 있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국주의 세력이 의도하는 정치적인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협력자들도 마찬가지 그것과는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 육군 특별지원병이 됩니다. 그렇죠. 이 제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참정권을 확보하고 또 마찬가지 말씀하신 대로 이 군사적인 역량을 키워서 해방 이후의 국민국가 건설과 이 군대를 창설하는 데 하나의 이 물리적인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협력의 문제, 정략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친일이라는 말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일 문제를
이 프레임을 뭐 깨는 작업은 이 친일이라고 하는 문제, 뭐 식민지계의 역사를 정치화시키지 말고 역사화시키는 겁니다. 역사화시키는 작업은 있는 것을 있는 사실대로 밝혀내는 것이고 내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걸 끊임없이 그야말로 이 신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이 역사를 왜곡시켜 왔던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 현재 잃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 하셨는데 친일을 정치화해서 해석하지 말고 역사화하자는 말은 친일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역사화는 있는 그대로 팩트에 기초해서 보자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 청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청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쓰레기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미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이 서구로부터 발생한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피가 사고 살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발라내버리려 하면은 우리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뼈와 살을 다 발라내자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처럼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청산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문제는 그것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고 또 하나의 이념적인 세계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내는 작업이고 그걸 가지고 와서 정치화시키는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두환 시대 때 고초를 많이 당했으면서도 저도 그런 경우인데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박정희 정권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일제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점점 줄어들지만은 다 일제시대 때의 긍정적 의미를 평가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문제는 당대를 살아보지 않는 사람이 전두환, 박정희, 일제시대 이승만을 막 욕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체험도 하지 않는데 당신 어떻게 아느냐 하면 교과서에 책에 그렇게 배웠다는 거야. 그래 관념으로서의 지식을 지식으로 체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방금 어디 국사연구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오전에 무슨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국민학교의 교과서가 특히 이 국사라고 하는 과목 이런 과목들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수업이고 또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어이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이 학생들을 가르쳐 놓으니 학생들이 이 전문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이 되게 이상해질 수밖에 없고 글로벌리즘의 이 현실을 적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를 가르치니까 그렇습니다. 부족주의 정신을 가르쳐서 세계화에 대한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사 교과서가 이렇게 글로벌화된 사회에 맞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그 민족주의적으로 폐쇄화되고 줄어드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교육 교재가 편성이 되어 있고 수업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 선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참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위기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파는 전력을 다해서 이 친일 반일 프레임을 부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국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거국적으로 한두 사람의 학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주단 테마가 민족과 국가와 국민의 관계입니다. 그죠? 민족을 우선 숭배하면은 그 순간부터 국가와 국민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예.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를 파괴하는 이런 좌파 세력의 집요한 선동에 맞설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가자. 그리고 사실을 찾아내자 하는 게 바로 이 책을
스신 아주 어떻게 보면 참 고귀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